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사흘 만인 오늘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1차 옥중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네, 검찰은 추후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나눌 사안들은 조금 기시감이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면 역시나 옥중 조사를 거부했는데 이것도 박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옥중 조사를 거쳤죠. 수차례나 그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도 받지 않겠다. 최초의 조사 이후에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유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소환하고 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그 피의 사실을 검찰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검찰 조사한테 항상 성실한 검찰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거쳐야 되는 조사인데 현재 이 옥중 조사까지 거부하고 있어서 검찰이 좀 난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렇게 협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런 모습이 앞으로의 재판에는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것은 억울함을 또 진술로서 피의자가 방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본인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은 본인에게도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사법 절차에 대한 어떤 강력한 불신에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 무시라고도 보일 수 있거든요. 특히 원래 피의자는 검찰에 소환 조사 받아서 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받아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예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도 배려해서 옥중 조사까지 하는 배려를 했는데 이마저도 거부하는 모습은 본인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강 조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검찰도 사실은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피의자가 인정하는지 불인정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로서 어떤 단서를 얻어서 수사기관의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검찰에서 지금 못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하면 되고 양쪽에 유리하고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이 피의자 신문을 못했을 땐 그 주변적인 정황 증거를 더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주변인들 조사를 더 꼼꼼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가족들 조사는 또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측근, 가족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여러 가지 이제 추가 범죄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차 구속 시한이 3월 31일까지고 혹시 한 차례 더 연장을 하게 된다면 4월 10일까지 신병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데 검찰의 기소 시점 언제쯤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4월 10일까지가 구속기간 만료니까 아마 4월 10일 뭐 하루 이틀 전에는 기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지 않은 범죄 사실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여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찌됐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일 안에 모든 수사가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 반년이 지나거나 해서 우리를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예전에 그 박 전 대통령 얘기가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만 그때 사회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전략으로 이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수준으로 그 수사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검찰과 법원이 좀 애매해지고 입증에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법원과 검찰 입장에서 어찌되든 피의자,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만 가지고 그 증거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심적인 압박감과 부담감을 가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만큼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꼼꼼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이런 것들을 염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재판 중에서 그 재판 기간이 1년, 2년 길게 가면 갈수록 중간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항시 염두하고 지금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서 한 차례 짚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전 대통령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측근 조사 또는 가족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은옥 여사 그리고 아들 이시영 씨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라든가 증거, 진술에 비춰보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처벌 전에는 이제 수사가 불가피하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생년과 배임, 뇌물수수의 공범, 불법자금 수수 이런 정치자금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는지, 그리고 횡령에 가담했는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의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가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도 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를 실제 받기라도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아무튼 검찰의 입장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한번 겪었던 사안인지라 비슷한 절차를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일단 영장 심사에 지금 안 전 지사가 불출석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좀 예상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이라는 건 피의자가 출석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피의자한테 물어보는 절차고요. 예. 변호인들은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는 어렵고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절차인데 피의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예. 변호인의 의견들을 의견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거의 무의미해져서 보통은 그 영장 심사를 취소하죠. 네. 예, 전례도 있었고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법원에서 일단은 바로 취소는 했지만 예. 아예 서류 심사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 연기를 아니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검찰하고 지금 수고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고 예. 연기해서 한 차례 구인영장이 발부된 부분을 실제로 집행해서 피의자를 소환해서 신문 절차를 진행을 할지 예. 근데 현재 피의자 측에서는 그냥 서류 심사해달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서류 심사를 할지 지금 고심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법원은 검찰한테 구인영장을 줬으니까 피의자를 데려와라 한 거고 검찰은 그러니까 안 지사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싫다고 하는데 우린들 어떡하냐. 그러니까 법원이 결정해달라고 다시 공을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이전 대통령 때가 우리가 아까 처음이라고 유례없는 경우라고 분석을 했는데 지금 이 두 번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가요? 일단은 피의자 없이 이제 예. 영장 실질을 진행하면 그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 안 하고 그냥 서류만 심사하면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안 지사를 구인영장을 실제로 집행해서 안 오겠다는 사람을 영장 실질까지 오게 할 것인지 예. 그게 이제 상당히 검찰도 부담스럽고 법원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약간 좀 약간 난해하네요.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아. 법원 입장에서는 피의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네. 검찰에서는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증거와 그 청구서 범죄 사실로 서류 심사에도 사실은 검찰로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미묘한 어떤 위치상의 차이 때문에 양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보통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지. 일단은 참회의 뜻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불출석한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기존엔 이랬습니다. 영장실질에 불출석하는 것은 영장이 발부될 것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안 지사 입장에서도 발부될 가능성이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예. 법원 가서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은 변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법원 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곽도원 씨 얘기를 한번 또 짚어봐야 되는데 이 내용은 조금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폭력 피해자들로부터 곽도원 씨 측이 그러니까 금품 요구와 협박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연희단 거리패 소속이었기 때문에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폭력 피해자와 연관돼 있는
어떤 진실 공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각도원 측에서는 예, 예. 그 각도원 씨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있는데 기획사의 대표가 예, 예. 임사라 변호사라는 대표이사 변호사의 어떤 위치를 견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예. 이 같이 만났다는 겁니다. 먼저 연락이 왔다. 예. 각도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예. 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도 먼저 왔고 그 예.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게 지금 각도원 측 주장이고요. 예. 이 피해자들 층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각도원 씨가 연희당 거립회 선배고 예. 우리는 후배인데 그런 선후배 관계가 있었고 예.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선배 연예인의 말을 듣고 예. 우리가 만나자고 제안을 했었고 그러니까 예. 먼저 만나자고 제안이 왔었고 돈 예. 요구도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고 아. 우리는 그런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 반갑고 고맙고 미투 운동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선배와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예, 예. 오히려 각도원 측에서 이런 피해자를 마치 꽃뱀처럼 돈을 요구한 것처럼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두 당 양쪽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예, 예.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녹취 파일과 문자가 있다. 예. 돈을 요구한다거나 협박했다라는 이것을 그 공동 변호인단이죠. 101명의 공동인 변호인단에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각도원 측의 어떤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 예. 미투의 본질이 훼손이 돼서 이 피해자 4명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지 예. 피해자의 어떤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피해자들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각도원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예. 이것은 뭐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곽도원 측 변호사가 101명의 공동 변호인단 측에 공을 좀 넘긴 모습인데 결국에 이윤택 고순 변호인단 측에서는 좀 이 진실 공방 벌이고 있는 4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일단은 지금은 뭐 별다른 결정을 하지 않고 있고 별다른 입장도 내보이지 않는데요. 예. 제가 볼 때 이 사안의 본질은 이 돈의 어떤 성격일 겁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겁니다. 생계도 어려울 거고요. 수사를 예. 재판받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 후원 자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이런 여러 가지 후배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야 정도의 돈 요구를 하고 한다면 저는 뭐 그것이 뭐 윤리에 어긋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같이 피해자들을 가는 건데 악의적으로 기망적인 수단으로 이 피해자들이 각도원 측의 돈을 갈취 수준으로 요구한 협박이 정말 존재했다고 한다면 이 공동 변호인단에서도 잡음이 생기고 균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의 실체가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예. 이날 각도원 측에 위로받고 선배로서 이렇게 미투를 지지받기를 원했던 피해자들을 굉장히 속상해했다라고 그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일단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모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각자 갖고 있는 의견이 너무 다르고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뭐 대화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미투 운동의 어떤 본질이 훼손되는 장면의 하나가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요. 뭐 돈 이야기가 나오고 협박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미투의 어떤 진정성, 순수성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유독 성폭력 사건에서 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겸하는 분위기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 어떤 이 사건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피해를 입고 나서 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길거리에서 폭행죄로 한 대 맞아도 피해자들이 가해자한테 돈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예.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피해자들이 돈을 요구했다고 너무 색안경을 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다만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면서까지 돈을 요구하는 거는 엄연한 범죄이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예. 순수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경계를 잘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누군가 협박을 했다. 예. 누군가 미투를 왜곡하고 있다. 피해자를 공격했다. 이렇게 단언해서 생각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